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말 검사 감소 영향으로 305명을 기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면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운송과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한 모의 훈련이 4일 동안 시행됩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달 만에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독일의 한 양로원에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로 15명이 숨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차질을 두고 갈등을 빚던 영국과 유럽연합 갈등이 일단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300명대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305명 추가돼 누적 78,5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285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104명, 경기 8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에서만 204명이 확진됐습니다. 대전, 세종, 울산, 전남, 제주에서는 환자가 나오지 않아서 감염이 확산한 시도는 12개로 줄었습니다. 숨진 환자는 5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1,425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 누적 225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431명 늘어서 격리 해제 누적은 68,309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이같이 말하고 정부를 믿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 방역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1주간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33%에 이르고 있고 경로를 알기 힘든 사례도 21%를 넘고 있다며 검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외과 병동 일부가 출입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어젯밤 외과 병동인 51병동 소속 간호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병동 환자 30여 명과 직원 등 125명을 진단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오늘 나머지 직원과 환자가 검사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진단검사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서 관련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역학조사관이 나오지 않아 51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는 대신 일부 병동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진단 검사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주일 뒤 상황을 지켜보고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살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2주 동안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일주일 뒤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등을 조정할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까지 최대한 안정화시켜서 저희가 예방접종까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공연장과 영화관에서 동반자와 같이 앉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샤워실은 한 칸을 띄우면 사용 가능합니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밤 9시 이후에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 대상 검사도 진행합니다. 확진된 동물은 자가격리를 시켜야 하며 상황이 어려우면 위탁 돌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 확인 지급 신청이 오늘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로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 인증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확인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오늘 오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낮 12시부터 26일까지 직접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 증빙서를 올려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수작업으로 확인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자금이 지급되기까지 빠르면 사흘에서 최대 2주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인 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이 지원금을 받는 경우를 위해 예약 후 방문 신청도 진행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운송과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오늘부터 4일 동안 시행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부처별로 모의 훈련을 했고 오늘부터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의 훈련에서는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장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백신 탈취 시도나 차량 사고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질병관리청과 국방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합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첫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6만 명분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분기 안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는 목표 아래 백신 도입 일정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국제 백신 공동 구매 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도입 일정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코백스와 계약한 1,000만 명분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화이자 백신 6만 명분. 국내 첫 번째 백신인 셈입니다. 이어 상반기 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대 219만 명분이 코백스를 통해 도입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에 관한 공식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 7천 도즈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코백스가 공급하는 백신에 우리 정부가 제약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물량을 합치면 5,600만 명분에 이릅니다. 여기에 더해 노바백스와 2천만 명분 추가 계약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백신 사전 예약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접종 일정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 예약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통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은 1분기 의료진부터 시작해 3분기에 대다수 일반 국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서 원활한 접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1.4% 증가한 480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은 6% 넘게 늘어난 21억 3천만 달러로 역대 1월 실적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은 21.7% 늘어 5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58%, 자동차 수출이 40% 늘어나는 등 주요 품목 15개 중 12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20% 넘게 늘었으며 특히 미국 수출은 월 수출액 기준으로 역대 최고 실적인 83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수입은 3% 늘어난 440억 5천만 달러로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는데 특히 2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오는 3월 16일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 연장 요구가 거센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 영구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반면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우리 정부에 사실상 공매도 재개를 주문했습니다.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 투자가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응답자 중 60.4%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반대했는데 매우 반대 29.4%, 어느 정도 반대는 31%였습니다. 반면 찬성은 24%에 그쳤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가운데 20대와 70대에서 반대가 70%대로 높았습니다. 특히 20대는 적극 반대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세종, 충청 지역 거주자 10명 중 7명 정도가 반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반대가 우세했는데 보수 성향자의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강한 부정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 지지하는 정당에 관계없이 공매도 재개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등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일제가 광물을 수탈하던 광산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흔적은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되고 물이 찬 갱도는 관람객들의 수중 동굴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3년 전까지 활석을 캐다 채산성이 낮아져 결국 문을 닫은 폐광산. 최근 갱도 곳곳에 안전시설과 함께 화려한 조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동굴 관광지로 변신한 건데 이에 걸맞게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물이 찬 갱도는 관람객들이 요트를 타고 돌아볼 수 있는 체험장이 됐습니다. 동굴이 넓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거리두기는 되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아서 눈이 즐거운 것도 있고. 동굴 안에서는 농작물도 재배합니다. 재배 환경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주로 일본에서나 생산되는 물 고추냉이, LED로 빛을 보강해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고추냉이 자체가 선선한 것을 좋아해요. 어두운 편에 이 LED가 태양 역할을 해서 이 선선함과 온도와 습도가 맞기 때문에 잘 된다 봅니다. 1922년 일제가 활석을 수탈하기 위해 개발한 이 화록동굴은 국내 유일의 활석 광산으로 동굴의 길이가 87km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관람객에게 개방한 길이는 지하 1층 1.5km로 동굴 특성을 이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일정한 공기가 12도에서 15도 공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팜을 운영해서 복합적인 관광지로 개발을 할까 합니다. 경제성이 떨어져 버려졌던 광산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2달 만에 10만 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간 31일 코로나 입원 환자 현황을 집계하는 코로나 추적 프로젝트를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30일 기준 입원 환자는 97,561명으로 이 수치가 1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는 지난 6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인 13만 2,474명을 찍은 뒤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지난 2일 30만 명을 넘기며 정점에 달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29일 16만 6천여 명으로 감소했고 30일에는 13만 6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사망자는 지난 12일 4,466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29일 3,604명, 30일 2,64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공화당의 반발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3분의 1 규모로 축소해서 역제안했는데 통합의 기치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지 애초 계획대로 밀고 나갈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현안으로 정한 코로나19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내세웠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 대다수에 지원한 600달러에 덧붙여 1,400달러를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We will finish the job of getting a total of $2,000 in cash relief to people who need it the most. 하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내건 공화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난항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원에서 51표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인 만큼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한 절차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The notion here is we have to act now. There's no time for any delay. And so we can end up with 4 million fewer jobs this year. I want to emphasize the president is absolutely right. The price of doing nothing is much higher than the price of doing something and doing something big. 이런 가운데 공화당 의원 10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당적 부양책 마련과 함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곧 구체적인 수정안을 발표하겠다면서 통합의 정신으로 초당적 부양책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이럴 경우 60표가 되는 만큼 상원에서의 초당적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규모의 3분의 1인 670조 원 규모.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통합의 기치를 살린 협상을 다시 이어갈지 애초 제안을 밀어붙일지 시험에 들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영국과 EU 간의 백신 쟁탈전으로 비춰지며 우려를 낳았던 양측 간의 갈등이 EU 측의 후퇴로 일단 봉합 국면에 맞았습니다. 영국은 EU로부터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을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백신 부족 사태를 염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생산 차질을 이유로 초기 유럽 공급 물량이 축소될 것이라고 통보한 뒤 영국 측과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급기야 EU는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의 영국 수출 차단 계획까지 밝히며 갈등은 더 증폭됐습니다. 브렉시트로 EU와 결별한 영국에서는 EU의 이런 움직임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사회의 비난까지 가세하자 EU는 결국 수출 차단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EU로부터 백신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can absolutely guarantee our program of delivery of the vaccine, and we have received assurances from the EU about the supply under contract of all of those vaccines. 이에 따라 양측 간에 불거졌던 마찰은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를 겨냥한 유럽 국가들의 공세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클레몽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 담당 국무장관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 우선권을 준 것으로 드러난다면 벌금이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지난달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권고했고 EU 집행위는 이를 바탕으로 승인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독일 레버쿠젠시의 한 양로원에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72명이 집단 감염돼 15명이 숨졌습니다. 독일 레버쿠젠시 대변인은 현지 시간 31일 해당 양로센터에서는 모두 47명의 고령자와 25명의 직원이 감염됐다면서 이 중 15명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처음 양로원 직원에 의해 내부로 유입됐는데 지난해 12월 30일 양로원 요양원의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 감염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다국적 전문가팀이 중국 우한에서 화난 수산시장과 병원을 방문하면서 현장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문가팀의 활동이 조사가 아니라 연구라면서 일방적인 책임 씌우기를 경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첫 집단 발병이 보고됐던 우한의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팀을 태운 버스 석 대가 잇따라 도착하더니 모두 시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다른 소형 승합차들도 서둘러 안쪽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폐쇄 1년 만에 열렸던 화난 수산시장의 문은 단 몇 분 만에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치료를 받았던 우한의 진인탄 병원 방문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고 조사단이 탑승한 차량 행렬은 순식간에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팀에 참가한 학자들이 트위터에 간단히 올린 글 이외에 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중국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홍보한 대형 전시관도 관람했습니다. Can you tell us how the trip is going? How is the visit so far? 세계보건기구는 전문가들이 버스로 이동하면서 사전 조율된 사람들만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will be bused to wherever, so they won't have any contact with the community. They will only have contact with those individuals that are being organised as part of the test, so as part of the study. 중국 정부는 이번 활동이 연구 차원이지 조사는 아니라며 성격 자체를 바꿨습니다. 新冠病毒溯源问题进行了一次交流合作，是全球研究的一部分，不是调查。 전문가 팀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화난 수산시장이 아닌 다른 대형 농수산물 시장도 방문했습니다. 냉장식품을 통한 해외 유입설을 주장하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일정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눈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추운 날씨로 눈혈관이 수축해 막히는 망막 혈관 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몸 보고서에서는 망막 혈관 폐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